일단은 이 오토웨카라는 것이 툴이 아니라 어떤 그 학술적인 접근 방법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토웨카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수식화하자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히 볼 것이고요. 오토웨카는 캐시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퀀셜 모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과 시퀀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 컨피규레이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캐시 문제라는 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캐시라는 문제가 정의가 되었을 때 캐시를 다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과 알고리즘 셀렉션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SMBO나 그다음에 SMAC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랜덤 포레스트까지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정의를 한 것이 오토웨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평가에서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든가 멀티 피델리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개괄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수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캐시라는 문제는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그 하나의 알고리즘 안에 있는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이제 2013년도 이전까지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여기서 이 캐시라는 문제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셀렉션까지 추가를 해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컬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보시면은 A가 알고리즘의 약자고요. 밑에 이제 이렇게 람다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람다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전체 알고리즘 스페이스 안에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안에서 다시 그 알고리즘에 오리엔티드 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정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로스, 다시 말해서 여기 알고리즘 A에다가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한 이 모델을 dTrain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고 dValid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하면은 나오게 되는 어떤 로스를 기준으로 그것을 최소화하겠다. 로스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은 퍼포먼스를 최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람다가 붙어 있고 알고리즘조차도 선택지 안에 넣는다는 것이 이 수식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설명 안 드린 이 K 같은 값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것이 따로 주어지지 않고 전체 학습 데이터셋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트레인 셋 중에서 일부분을 떼서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 트레인 셋을 가지고 그대로 테스트를 하면은 트레인 셋만 잘 분류를 하는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밸리데이션, 즉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밸리데이션 셋은 그러면은 학습 데이터라고 주었는데 학습을 하지 않는 셈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존재를 합니다. K-fold의 K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데이터셋을 K개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K개의 그 블록 중에 하나씩 밸리데이션을 넣고 나머지를 트레인셋으로 놓음으로써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로 보면은 전체 데이터셋으로 보면은 모든 데이터셋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정확히는 K-1번씩 학습이 되었고 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독립적인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션 이 K-폴드는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뭐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 걸 학습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병렬적으로 K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K개의 학습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어서 각각 학습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합쳐서 여기 시그마가 붙어 있죠. 합쳐서 이제 로스의 평균을 계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은 밸리데이션 셋은 학습하지 않고 트레인 셋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지만 평균을 내면은 평균적으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예시 그림인데요. 사실 실제로 오토웨카에서 사용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일종의 그 리마인드를 위해서 한번 이제 그대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설명을 예전에 드렸을 때의 그 그림을 그대로 들고 와봤습니다. 1차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하이퍼 파라미터의 어떤 범위가 존재할 때 기존에 미리 관측된 어떤 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을 시켜서 테스트를 했을 때 나왔던 그 로스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이제 모델의 학습 퍼포먼스 로스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진한 선이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이 그 실제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가능성을 이제 추정을 했을 때 파란색 범위 안에는 뭔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로스가 적었던 값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이죠. 이 값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그런 지점을 확률을 찾아내는 것을 acquisition function이라고 하고 이 파란색 영역을 그려주는 것을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 probabilistic surrogate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렇게 확률 기반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웨카는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이 아까 그림처럼 1차원으로 쭉 나타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최대 13차원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적용을 하냐 안 하냐, 값이 0이냐 1이냐 2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나뉘어지지 이것들이 방금 전처럼 이제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까 전처럼 그 함수를 구성을 해서 연속 함수를 만들어 버리면은 제대로 된 추정이 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하이 디멘션 인풋 데이터의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사실은 원래는 실제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랜덤 포레스트는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하는 probabilistic surrogate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웨카에서는 어떤 인풋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측된 값이 주어졌을 때 그걸 기반으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를 각각의 디시전 트리에다가 데이터를 매긴 다음에 원래 랜덤 포레스트는 그 중에서 이제 메이저리티 보팅, 이제 가장 많이 선택된 결과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각각의 이 디시전 트리들이 일종의 그 표본 평균, 표본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모평균인 프로버빌리티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왼쪽부터 1, 2, 3, 4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 번, 네 번째가 두 번 등장을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확률, 프로버빌리티를 산정을 하게 되고 이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가지고 아까 acquisition 펑션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acquisition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ositive expected improvement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positive expected improvement, 즉 다시 말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확률을 추정하는 펑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probability 펑션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관측해본 최소의 로스 값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이죠. 그런데 지금 파란색 공간 중에 일부는 이 실제 관측된 최소값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선을 쭉 그리면은 이 선보다 높은 곳에 결과가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뭐 왼쪽 이런 쪽에 이제 테스트를 해서 더 높으면은 로스는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뭐 실험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하고 실험을 해서 나아질 확률이 얼마나 있는가를 기반으로 acquisition 펑션을 만들고 그 acquisition 펑션이 가장 높은 값부터 개선될 여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부터 이제 다음 테스트를 해서 관측을 하겠다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은 이 C가 지금까지 관측된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측된 로스가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값, 미니멀한 값이 이제 베이스로 존재를 하고 새롭게 주어진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가지고 관측을 했을 때 그 C 값의 차이를 C 값과의 그 차이를 했을 때 이 새롭게 관측된 값이 더 낮으면은 이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양수가 되면은 그것이 그 포지티브 EI 펑션 값이 됩니다. 그래서 EI 값은 가장 작을 때는 항상 0이고요. 가장 클 때는 이 어떤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맥시멈을 구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해서 C를 관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게이트 모델은 probability P라고 하는 함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P는 어떤 특정한 람다에 대해서 어떤 로스를 가질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되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다 합쳤을 때 그 값을 이제 실제 관측된 것과 같은 값으로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맨 마지막 이제 아래와 같은 펑션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대문자 P랑 소문자 P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normal distribution, 즉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에 대해서 이제 그 스몰 p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준 정규 분포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대문자 P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 적분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적분을 의미하는 수식이고 이 적분된 수식의 원래 의미는 이 구간, 이 지점,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모델을 실제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로스가 더 낮아질 확률을 계산하는 그 적분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